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우리가 정류회로였었죠. 정류회로. 잠깐만요. 이거 좀. 지난 시간에 했던 정류회로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회로였었는데, AC를 DC로. 이번 시간은 이제 DC를 DC로 바꾸는 겁니다. DC를 다시 DC로 바꾸는 거. 주로 이제 전압을 낮추는 겁니다. 전압을 낮추는 쪽. 승압도 물론 있는데 그쪽은 약간 노이즈 문제가 좀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고, 여기 이제 낮추는 쪽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게 DC-DC 컨버터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를 설명하고 필요한 직류 전원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DC-DC 컨버터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어요. 벅 컨버터라고 하는 게 있고 부스트 컨버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벅 컨버터가 전압을 낮추는 거예요. 부스트 컨버터는 전압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스트 컨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생략을 할 텐데, 마지막에 회로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주로 벅 컨버터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DC-DC 컨버터가 여러 분야에도 쓰이겠지만 주로 이제 자동차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는 배터리가 우리가 보통 12V 쓰죠. 12V. 전류가 좀 크긴 한데 12V를 쓰고, 이게 발전기를 사용을 하니까 발전기에서 배터리에 이제 충전을 시켜주면 이 배터리 전압을 가지고 여러 용도로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전조등에도 쓰고, 블랙박스, 뭐 계기판, 뭐 ECU, 이건 이제 정기적인 하여튼 장치가 되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에어컨 뭐 이런 쪽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내부 회로를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면, 근데 요즘엔 전기차가 있으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엄청나게 크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볼트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300V 이상 아주 굉장히 큰 고전압을 만들어서 모터도 돌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장에도 다 사용을 하지만 모터 돌리는 쪽, 고전압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이제 그 교류 전압이 필요하니까, 여기 모터 돌리는 쪽은 이제 인버터를 써야 되겠죠. 인버터가 직류를 가지고 또 교류를 바꿔주는 게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전압을 가지고 모터도 회전시키고 이제 이런 전장에도 사용하고 하게 되는데, 일반 자동차에도 이런 그 전기 용품들을 많이 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들어가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DC-DC 컨버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소자들이 종류가 굉장히 좀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8에서 16V라고 배터리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12V라고 보면 되겠죠. 12V. 여기서 이제 그 잭을 가지고 DC-DC 컨버터를 가지고 DC 컨버터 여러 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전압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기본 5V 전원 이쪽을 만들어내죠. 이제 강압을 시켜서 전압을 낮춰가지고 5V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3.3V 짜리도 쓰고 1.8V, 1.2V 이런 전압들도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에너지 그 전력 소비가 적기 때문에 전압 낮은 쪽을 이제 계속 많이 쓰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그 DC-DC 컨버터를 많이 써가지고 전압을 더 낮춰주는 형태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5V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GPS라든지 카메라 같은 것들은 5V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들 전방 카메라, 가속도 센서, 이런 오디오 코덱 이런 것들은 3.3V를 쓰네요. 뭐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용도의 DC 전원을 쓰는데, 그 전원을
만들어주는 게 이런 DC-DC 컨버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직류 입력 전원의 출력을 부하가 요구하는 형태의 직류로, 그러니까 직류로 바꿔주는 전력 변환 장치가 DC 컨버터가 되고, 예, 여기 블랙박스 같은 뭐 이런 데도 블랙박스에도 여러 가지 부품이 존재하겠죠. 뭐 오디오라든지 뭐 카메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쪽에 들어가는 DC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컨버터도 여러 가지 종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여기 블랙박스 전원이네요. 블랙박스에만 이렇게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전원만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DC 컨버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슈퍼 커패시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CS. 슈퍼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용량이 큰 용량을 가진 커패시터가 되는데 얘가 이제 우리가 전원이 꺼졌다 그러면 데이터를 좀 저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블랙박스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해둬야 되는 그런 전원이 있어야 그런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전원을 살려둬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을 때에 요 슈퍼 커패시터의 전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그 완전히 방전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종의 여기도 따지고 보면 아주 큰 배터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전원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전압을 낮춰준다. VI가 예를 들면 20V다. 그런데 출력을 내가 10V로 해주겠다. 여기 10V로 바꿔주겠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저항을 갖다 연결해 가지고 저항을 두 개를 직렬 연결하면 우리 회로 이런 시간에 배웠죠. 여기가 V2라 그러고 V1이라 그러면 직렬 저항 두 개 했을 때 V2는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V 이렇게 있었죠. 전압 분배 법칙. 예,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저항 두 개를 똑같은 저항을 썼다 그러면 10 해서 분의 10 하면 20분의 10,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 곱하기 20V 해주니까 출력 전압 V2를 10V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편하게 회로를 구성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전류가 흘러갈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건 이 부하를 사용하죠. 부하에서 전류가 다 소비가 되면 좋지만 여기 흘러가는 전류 RC라고 하는 이 저항에도 전류가 흘러갑니다. 이 전류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손실이 발생하죠. 없어도 되는 저항을 달아가지고 손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효율이 지금 5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그 스위치 소자가 굉장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스위치 소자를 이용합니다. 여기 스위치라고 하는 건데 이거 우리가 손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그림상으로는 손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게 실제로는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 스위치 소자를 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로 뭐 모스 FET라든지 아니면 그 IGBT는 이제 주로 이제 큰 전류를 흘릴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모스 FET보다 IGBT를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런 소자를 써가지고 스위칭을 해주면 출력 전압을 여기 얘를 연결했을 때는 20V가 출력이 그대로 걸리고 끊었을 때는 0V 또 연결했을 때는 20V 이렇게 해서 실제 파형은 이런 파형이 나오죠. 이런 파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 파형이 우리가 직류라고 봤을 때는 평균치를 잡아주면 이런 직류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실제 파형도 출력 파형을 이렇게 평균치에 가깝게 직선이 되는 이런 파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저항 소자도 있지만 L하고 C를 씁니다. L하고 C. 지난번에 제가 그
뭡니까? 정류회로에서 좀 설명했을 때 L 소자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전류를 평활화한다고 그랬죠? 전류를 평활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C 소자는 뭐냐면 전압을 평활화 시켜줘요. 전압을 평활화 시켜줘서, 그러니까 여기 전류값을 직류로 만들어주고 C는 전압을 직류로 만들어줘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소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출력 전압을 이제 스위치를 끊어주면 실제로는 이런 계단 형태 이런 파형이 나오는 구형파가 나오는데, 이거를 직류 형태, 완전한 직류 형태로 해서 만들어서 출력단에 전달합니다. 이게 이제 벅 컨버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치를 사용을 하면 손실이 없기 때문에 효율이 거의 뭐 90% 이상 이렇게 효율을 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벅 컨버터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로도는 여러분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MOS FET를 쓰는데 또는 IGBT를 쓸 수도 있고요. 우리 실험할 때는 IGBT 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스위치를 연결했다가 끊었다가 할 수 있어요. 이게 스위치 소자로 씁니다. 연결했다 끊었다 하는 스위치 소자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 있고, 얘가 인덕터가 전류를 평활화 시켜주죠. 그 다음에 여기 커패시터가 전압을 평활화 시켜줘요. 여기가 제 커패시터 제가 저기 뭐지, 다이오드 정류 회로에서 커패시터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두 개 다 이제 시정수가 있어가지고 타우라고 하는 시정수, 여기는 R분의 L이죠. 여기는 타우는 RC 해가지고 L 값이 크면 이게 굉장히 전류가 일정한 직류가 돼요. 지난번에 한번 실습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커패시터인 경우에는 R 값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고정을 시킨다고 했을 때 C 값이 크면, 이게 크면 전압이 C 정수가 크기 때문에, C 정수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가 느리기 때문에 일정한 직류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면은 그 전압을 평평한 직류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다 큰 걸 씁니다. 여기 보시면 코일도 인덕터, 코일도 꽤 좀 큰 용량의 코일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커패시터, 여기도 용량 큰 걸 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쓰고, 이쪽에 이제 MOS FET, 스위치 소자, 이렇게 해서 아주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L하고 C 소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L 소자라고 하면 뭐 이 수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실 그 전에는 빼버렸거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시고, 여기 L이 있으면 전류값을 IL을 직류로 만들어준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IL이 직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양단에 전압이 IL이 직류가 된다. 그러면 이 공식이 있는데, 양단에 VL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L 곱하기 DT분의 DI.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기기 시간 혹시 기억 안 납니까? 전기 기기 시간에 그 무슨 전압이죠?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네? 그거 저 정류할 때 나오죠. 정류할 때. 네. 좀 전에 내가 기기 수업하고 왔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 네. 무슨 전압이라고 하는데 그 전압 자체가 이게 됩니다. 이 정류할 때 나오는 이 공식이 이제 우리가 기본 그 뭡니까? 물리의 기본 공식이 돼요. 그래서 전류값이 직류가 되면 전류값 변화량이 없죠. 시간에 따라서 전류 변화량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 값이 0이 돼 버리죠. 0이 되기 때문에 양단의 전압이 그 직류로 봤을 때는 양단 전압이 0이 된다고 봐요. 0. 아무튼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 전압이 일단은 여기 어떻게 되나? 전압이 직선적으로 여기 그 VL 양단의 전압은 합치면 0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교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압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류 전압이 돼요. 우리 저번에 그 다이오드 정류회로에서 해봤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반대로 돼가지고 0이 되는 거. 예, 평균값이 0이 된다는 겁니다. 평균값이 0이 되고 실제로는 이게 그 전압값이 이제 플러스가 됐을 때는 출력 전류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증가를 하고 전압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직선적으로 감소를 해요. 네,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패시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커패시터는 전압을 평활화시켜주는 이 양단의 전압을 일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직류 전압으로. 그래서 이런 소자로 사용을 하고 시정수 타우는 R 곱하기 C다 라는 게 요거는 어디든지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류 회로 이론에서 보시면 전류는 C 곱하기 DT분의 DV 전압의 변화량이 되는데 전압이 평활화되니까 여기 변화가 0이죠. 변화값이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제 그 평균 직류 전류값 전류 평균값은 0A가 돼요. 그래서 전류에 대한 전류 소비가 없다라는 거죠. 0이기 때문에 전류 소비가 없고 그 전류는 다 부하로 다 이동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VL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전압 강화가 없기 때문에 다 부하 쪽으로 전압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로를 전체 회로를 가지고 좀 뜯어서 볼 텐데 뒷부분에 가면 이제 전체 회로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 하기 전에 일단 L하고 C를 썼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스위치 소자가 있죠. 스위치 소자. 스위치는 전력용 모세 PT 전압 그 전류가 좀 큰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자 기호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모스 FET 기호고요. 우리가 쓰는 IGBT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BJT하고 여기가 이제 게이트고 여기가 IGBT 같은 경우도 소스 드레인이라고 하나? IGBT도 여기 소스 드레인 소스 마이너스가 소스 드레인 이렇게 해서 BJT하고 이제 혼합한 형태가 되는데 여기도 물론 이제 역방향으로 다이오드 하나 달아줘요. 이 역방향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역방향 바이어스가 그 전류를 갖다가 이제 끊었을 때 스위치 전류를 끊었을 때 그 갑자기 큰 전류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갈 데가 없으면 이게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 아까 제가 말했던 무슨 전압이죠? 마이너스 L DT분의 DI라고 하는 거. 이 전류가 갑자기 뭐 1A가 흘렀다, 10A가 흘렀다 하다가 갑자기 0A가 흐르게 되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이 값이 전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 기전력 때문에 이 소자가 파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다이오드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 남는 전류를 갖다가 이렇게 쭉 여기를 통해서 흘려보내라고 해서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다이오드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동작에서는 전력 변환에서는 좀 많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한데 이게 고장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소자긴 한데 그 전류의 흐름에서는 조금 이제 그 좀 부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 게이트에 플러스를 걸어줬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도통이 돼요. 플러스 전압을 걸었다. 그러면 도통이 되어서 여기가 저항이 R이 0이 되어버립니다. 0ohm이 되고 여기를 이제 0V를 걸어주면 여기 0V 전압을 걸어주면 차단이 됩니다. 차단이 되어서 (0V다) 그럼 차단돼 가지고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이오드 같은 경우도 뭐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도통이 되고 역방향으로 흐르면 차단되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모스 FET나 IGBT 같은 경우는 똑같이 게이트에다가 전압을 줘서 전압 신호를 이렇게 줍니다. 신호를 이렇게 주면 VG 해가지고 전압 신호를 주면 이 신호를 이제 받아서 여기가 ON 됐을 때 도통되고 여기가 OFF 됐을 때 차단이 돼요. 도통되고 차단돼. 이런 식으로 스위치로 동작을 하는 거죠.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엄청 뭐 지금 정확한 속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이크로 세컨드 이하 단위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스위치 소자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문제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VGS 여기다가 플러스가 걸리면 모스 FET가 ON 돼가지고 도통이 되고 그 다음에 0V를 걸어주면 모스 FET가 OFF 돼서 차단이 된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류가 갑자기 차단될 때 모스 FET가 고장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내부 다이오드 이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이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런 이름이 있어요. 나름 무슨 다이오드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스 FET도 전격 전압 전류가 있는데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 보시면 소스 투 드레인 여기하고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부하를 연결하거든요. 부하 예를 들면 뭐 저항 부하라든지 전등이라든지 이런 거 연결해서 여기다 전압을 걸어주겠죠. 전압을 걸어주고 드레인에다가 플러스를 걸어줘요. 플러스 직류를 걸어주고 이렇게 해서 흘러가서 부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오죠. 이런 식으로 부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가 여기서 흐를 수 있는 최대 걸릴 수 있는 역바이어스일 때 최대 전압 요게 전격 전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순방향일 때 여기 전류가 흘러가겠죠. 순방향일 때는 이렇게 도통됐을 때는 전류가 흘러가게 되는데 이때에 흘러갈 수 있는 최대 전류, 최대 연속 전류 요게 전격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보다 크거나 전격 전압보다 큰 전압 또는 전격 전류보다 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게 고장이 나겠죠. 타버리거나 터지거나 해서 고장이 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하의 전압 전류를 걸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ON 저항은 여기가 도통됐을 때 도통 상태에서 여기 양쪽에 걸린 그 뭡니까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서 걸리는 저항값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도통이라고 하지만 실제 완전 도통은 아니고 0.0 몇 오hm 정도의 저항값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양들이 좀 나오는데요. 자, 이런 소자들이 있습니다. SCT 뭐 30N 120이라고 하는 소자는 1200V 45A까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도통됐을 때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흘러가는 양단에 걸리는 저항값이 0.08ohm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그 소자에서 깎아먹는 전압 강하 부분은 좀 작다라는 거죠. 뭐 이상적인 경우는 이제 0ohm이 되면 좋겠지만 약간의 저항은 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75V, 75A짜리도 있고 비교적 조금 이제 전류값이 조금 낮은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IGBT 같은 경우는 전류값을 더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스 APT보다 요즘은 IGBT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모스 APT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이 사양들 여기는 20V 5.2A, 1200V 100A 뭐 이렇게 이런 모양의 소자들이 있고요. 여기 앞에 좀 서론이 길었네. 자, 그럼 이제 버크 컨버터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 VD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입력 전압 VI고 출력 전압 VO라고 했을 때 VI 직류 전압을 쭉 걸어줍니다. 걸어주면 여기 스위치가 ON 시켰을 때 여기가 ON 상태가 되죠. 여기가 OFF 상태. ON 상태에서는 VD에 여기가 도통이 되니까 여기 양쪽에 이제 역바이어스 걸리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역바이어스가 걸려서 100V가 그대로 여기 다 걸립니다. 100V가 VD에 다 걸리고 여기가 만약에 오프가 되었다. 오프가 됐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 0V가 여기 0V가 되겠죠. 여기 0V에서 요 전압은 0V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압 이게 지금 VD 전압이 사실은 이쪽 출력 전압하고 같아지죠. VD 전압이 따지고 보면 이 VD가 일종의 전압원이 되는 거죠. 전압원. 이렇게 전압원이 돼 가지고 요 전압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게 전원이 되면 여기가 부하가 되니까 VO하고 D하고 전압이 같아지겠죠. 왜냐하면 여기 VL은 직류에서는 전압 강하가 0이기 때문에 이 전압하고 이 전압이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력 전압에 지난 시간에도 좀 보긴 했지만 이런 파형 같은 경우는 직류 성분하고 교류 성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직류 플러스 교류로. 요게 이제 그 직류는 우리가 평균치로 평균치로 여기 중간에 있는 50V. 50V가 이 평균치가 되고 요게 직류 성분이 되고 그다음에 요만큼 요 평균치 값만큼 여기가 내려와요. 내려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여기가 이제 교류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걸리는 전압, 지금 이 회로에서 걸리는 전압은 여기가 VO가 되고요. 여기가 VL이 됩니다. 좀 어렵죠? 우리 정유 회로에서 비슷하게 했죠. 이 L 성분, VL 성분하고 VO 성분하고 했었는데 저항하고 RL 유도 부하일 때 어떻게 되느냐? VL에 걸리는 전압하고 VO에 걸리는 전압, VR에 걸리는 전압 했었죠. VR을 이제 출력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VR은 직류 성분이 나오고 VL에는 교류 성분이 나오게 돼요. 뭐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까지 여러분 모르셔도 좀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중요한 게 요겁니다. 입력대 출력이 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전압 전달비가 되는데 전압 전달비는 여기 듀티비라는 게 있어요. 듀티비. 여기가 주기가 여기서부터 요 파형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반복되는 이 하나의 단위를 갖다 주기라 그러죠. 요걸 주기라고 봤을 때 D 값은 주기에다가 0부터 1 사이의 값을 곱해서 0. 몇이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요걸 1로 잡았을 때 0.6이나 되겠네요. 0.6 정도. 자, 이런 식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 듀티비를 곱해주면 입력 전압이 VI라고 했을 때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VO는 이 평균 계산 공식 여기는 생략하고 이렇게 돼요. D 곱하기 VI. 이게 좀 중요합니다. VO 출력 전압은 DI가 된다. DVI 해서 여기가 만약에 뭐 100V다 그러면 그리고 D가 0.6이다 그러면 DVI 하니까 출력은 60V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값의 평균 값은 60V가 돼요. 그래서 입력대 출력의 비, 전압 전달비는 입력대 출력의 비가 되는데 입력분의 출력 요게 D가 된다는 거죠.
DUTB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DUTB가 이렇게 0.2, 0.4, 0.6, 0.8, 1로 갈 때 전압 전달비는 똑같은 직선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 전압을 내가 얼마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이 DUTB를 조정해 주면 출력 전압을 어떤 값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값으로. 요게 이제 그 벅 컨버터의 사용법이 되겠어요. 그 회로를 간단하게 이제 회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여기 3페이지 남았는데 3페이지 정도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단계 여기 구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얘가 온 됐을 때 구간이고 그 다음 페이지는 여기 오프 됐을 때 구간입니다. 온 됐을 때는 여기 VI 전압이 이렇게 감시 여기 도통이 되죠. 도통이 되기 때문에 그 도통 상태에서는 여기 전압이 제로입니다. 전압 강화가. 그래서 VI 여기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100이라고 잡아볼게요. 100V고 여기가 0V다. 그러면 100V 점에서 도통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100V가 되죠. 100V가 되고 그리고 VL 같은 경우는 직류에서 VL은 그 뭡니까? 전압 강화 0V라고 우리가 했었죠. 평균치가 0V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을 하고 넘어가면 여기도 이제 100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V가 이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C는 전압을 평활화해 주니까 여기 전압 값을 일정한 값으로 만들어져요. 만약에 이제 어디 갔나 VI가 있고 VC 값은 여기 표시는 안 해놨는데 전압 평활해 준 거 나중에 좀 설명하도록 하고요. IO가 그래서 이제 IS에서 이제 IO로 전류가 흘러가겠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VD 같은 경우는 여기 전압이 걸리고 VI는 어디 갔나? VS는 도통되었기 때문에 여기 전압 강화 제로죠. VS는 제로. 네, 요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쪽에 음영 있는 이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음영 있는 부분 살펴보면 그 다음에 여기서 IL 성분을 보도록 하죠. IL 성분을 보면 IL은 여기 출력 자체가 지금 우리가 직류가라고 보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나? 여기가 C 값에 의해서 전압이 좀 100V 높은 전압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가 돼서 여기는 이쪽보다 이쪽하고 이쪽 사실은 전압이 똑같은데 아무튼 어떻게 됐나 여기 앞에 L 설명할 때 나왔던 부분인데 전압이 VL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양의 경우에는 출력 전류가 상승하고 전압이 음인 경우에는 출력 전류가 하강한다고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네. 여기서 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가죠.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쪽이 전압이 조금 높고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값이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한번 이렇게 과연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한번 실습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압이 증가하고 여기서는 또 출력 전류 IL하고는 이쪽으로는 IC 성분은 우리가 아까 0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IL 성분은 다 IO로 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하고 IO가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끊어졌을 때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여기가 끊겨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0V가 되는데 이 L 성분 때문에
전류가 계속 유지가 되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전압 전류가 흘러가긴 하지만 전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류값이 이제 감소를 하겠죠. 감소를 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지만 직류 상태로 여기 내려오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시정수 타워가 R분의 L이라고 했는데 L 값이 크면 클수록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하게 돼요. L 값이 작으면 급격하게 내려올 텐데 L 값이 크면 완만하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직류에 좀 가까워집니다. L이 크면 클수록. 저도 좀 설명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IL 값이 그대로 IO 출력 전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 하고 IO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일단 좀 생략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VD하고 IL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끊어졌을 때는 VD는 여기 양쪽에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원래 전류가 이렇게 흘렀죠. L에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는 도통이 되어서 여기는 0V가 되고 전류값은 이제 좀 줄어들고 그러면서 요 직류값이 그대로 계속 일정 시간 동안 출력에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소하면서 흘러가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우리가 출력 전류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그림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S가 스위치가 오프되고 다이오드가 온 상태. 앞에 있는 그림에서는 스위치가 온 됐을 때는 다이오드가 끊어져 있는 상태죠. 역바이어스 걸리기 때문에 끊어진 상태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자 그림을 좀 큰 그림이 없는데 이 소자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면 VI에 있는 전압을 출력단에서 여기 뭡니까 이 듀티비에 맞춰 가지고 직류 형태로 출력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VO하고 IO 이렇게 해서 직류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자 그림을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나중에 만약에 시험을 낸다고 하면 이 소자에 뭘 넣어라 이렇게 제가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로 자체를 여러분 좀 외워두시는 게 아마 좋겠습니다. 좀 어렵죠? 기본 소자의 어떤 동작을 좀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런 파형이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좀 나름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좀 제대로 설명은 안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무튼 좀 이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파형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하면 이런 파형이 실제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론상으로 굉장히 앞에 나왔던 어떤 이런 기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필요하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은 모르더라도 파형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VD가 이렇게 되고 IL이 이렇게 된다라는 그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 회로도를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회로도를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 정도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이제 여기 VI하고 VO는 전력이죠. 전력회로가 되죠. 이 전력회로를 제어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요 게이트 있죠. 스위치의 게이트. 요 게이트 신호가 전력회로를 제어를 하게 됩니다. 전력회로 제어하는 이 VD하고 똑같은 모양의 신호를 여기다 줘요.
그러면 여기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이 걸렸다. 여기 똑같은 크기는 물론 작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는 5V가 되겠죠. 5V. 5V에 신호를 여기다가 줬다. 그러면 이게 도통이 되겠죠. 도통이 되니까 아까 말했던 이 부분, 요 부분의 회로가 동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 게이트 신호에 0V, 이제 이 신호를 주면 여기가 0V 걸리니까 여기 차단되죠. 그래서 이쪽 부분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다이오드에 들어가는 요 신호는 요 전압 값은 게이트에 들어가는 신호하고 똑같습니다. 모양이. 그래서 실제 이제 게이트 신호를 가지고 여기 출력을 조정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입력 전압은 VI 직류, 일정한 직류 전압이고, 출력도 거의 일정한 직류 방향이 나옵니다. 지금 요 L 값이 크면 클수록 거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것도 아마 다음 실험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문제는 이런 회로에서 출력 전압이 얼마가 되느냐. 입력 전압이 예를 들어서 100V다. DC의 입력 전압이 100V일 때 출력 전압은 얼마가 될 거냐. 요거 이제 문제인데, 출력 전압은 우리 요거죠. VO는 듀TB 곱하기 VI 해가지고, 지금 듀TB가 지금 여기 0.6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0.6에다 100을 곱하니까 60V. 예. IO는 그 출력단에 있는 저항값, R분의 VO 해주면 12A 이렇게 되는 거.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이제 벅 컨버터가 있었는데, 부스트 컨버터도 사용하는 소자는 똑같아요. 자, 부스트 컨버터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여기에 벅 컨버터에 여기가 스위치가 있었는데, 스위치 대신에 L이 들어갔죠. 스위치 대신에 L이 들어가고, 여기가 다이오드가 있었는데, 다이오드 대신에 이게 스위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코일이 있었죠. L, 인덕터가 있었는데, 인덕터 대신에 다이오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활용해 줍니다. 이건 이제 전압을 승합시켜주는 방법인데, 여기 좀 중요한 이론이 이게 여기 L 회로가 전압을 승합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그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잠깐만요. 49분이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이제 이게 승합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처음에 이렇게 뭐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전압을 가했다 그러면 스위치가 연결이 됐어요. 도통이 됐을 때 갑자기 큰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큰 전류가 흐르면 이게 여기가 부하가 거의 0이고 L만 있으니까 I가 엄청 크겠죠. I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큰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갑자기 여기가 끊어져 버리면 이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때 흘러가는데 큰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높은 전압이 걸려요. 그리고 처음에 0V에서 여기가 만약에 100V라고 했을 때 0V에서 0 상태에서 갑자기 연결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도통이 되면서 0A에서 큰 전류가 갑자기 흐른다고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1ohm이다. 저항은 없지만 거의 1ohm이다 하면 10A, 100A가 이렇게 흐른다고 봤을 때, 금방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그랬죠. 리액턴스 전압. 리액턴스 전압,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는 리액턴스 전압에서 L dT분의 DI 해가지고, 여기 시간당 뭡니까? 1초당 전압 자체가 전류의 변화량이 엄청나게 크죠. 100A 이상 뭐 한 수십, 수백, 수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엄청나게 큰 전압이 걸리니까 여기 V 값이 커져 버려요. 여기가 100V인데 여기 뭐 200, 300V가 되는 거죠. 200V 이상.
큰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압이 이제 여기 흘러가면서 전압을 승합시켜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요 리액턴스 전압 때문에 여기 출력단의 전압을 높여준다 라고 보는 건데, 실제로 또 높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노이즈가 많이 타서 사실은 크게 활용은 제가 볼 때는 안 하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그 리액턴스 전압이라는 게 생각이 안 나서. 자, 여기까지 하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 그 벅 컨버터 요 회로를 실제 구성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아마 먼저 이걸 먼저 할 거예요. 여기 스위치 소자에 제어하는 거, 여기 제어하는 제어 회로 여기를 먼저 조금 실습을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가 좀 있어요.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